현직 경찰청장의 촛불 집회 비하 발언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바로 나갔어요. 촛불 그거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지고 할 것 같으냐. 벌써부터 이렇게 무슨 거기에 동조해서 말이야 이렇게 하냐. 내가 있는 한은 그렇게 안 된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 강인철 전 청장에게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경에 벌어진 통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진실 공방 양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네. 촛불 집회가 서울, 광주, 전국에서 이제 일어났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청에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도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사전 홍보라든가 집회에 대한 예를 들면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네. 감사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광주 지방 경찰청 SNS에 지금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감사, 당부 이런 내용을 올리는 그 내용 중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경찰청장이 보고 나서 이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인즉 민주성지인 광주에서 근무해서 좋겠다.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튀었다라고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삭제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강인철 그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의 전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날 소위 참모회의에 붙여서 그 내용을 삭제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물론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와 같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무엇이 사실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경비 전화로 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통화 내역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테고 아마 가능한 방법은 그 당시 참석했던 참모들이 네. 강 청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는지 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웅혁 교수님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페이스북을 글을 올린 다음에 바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바로 한 10여 명 정도의 그런 간부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1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로 실제로 전화를 받았고 경찰청장이 이 글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만약에 증언을 해준다면 네. 그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당시에 회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증언이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통화에서요.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요.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이렇게 이철성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또 나온 겁니다. 네. 굉장히 확신에 찬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상 그때는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권력의 상부 쪽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하에 권력의 상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꽤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의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해라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의하자면 최순실 씨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했건 이게 그 당시 정권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직무라고 생각하는 어떤 충실의 문제인지 이건 살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권력의 최상위에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혐의를 찾는 더 감찰조사에서 굉장히 힘들 거니까 미리 와서 옷을 벗으라는 뉘앙스의 이제 그런 통보가 한 2번 있었어요. 50년, 60년 내가 간첩받는다는 생각,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실감이. 신상 털기식 감찰이 있었다. 2번이나 보직이 변경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SNS 삭제 지시에 그친 것이 아니고 나를 표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해서 보복적인 감찰을 했다. 그 이유인즉 현재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네. 일부 돈을 유용한 것으로 그 틈을 잡았다. 바꿔 얘기하면 이불을 이제 사는 것을 한 200만 원 썼고 또 관사에서 물품을 썼는데 이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냐. 네. 이 혐의로서 감찰을 내려보냈던 거죠. 그런데 감찰의 그 기간 자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5주간이나 그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보복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 강압적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강인철 현 그 중학교 교장의 그 부속실장의 핸드폰을 절차에 반해서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압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이게 뭐냐면 그 통화 내역이 누구이고 어떠한 내용을 했는가. 그래서 그 광주지방경찰청 당시 시절에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돈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도우미가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 부분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부속실장 자체도 인격적 모멸을 당해서 현재 충북의 한 그 정신요양소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유역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삭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보복 감찰 그리고 신상통기식 감찰 네. 이것은 정말 비인격적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은 주장이고 의혹인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실 때 만약에 이게 검증 과정이 거쳐서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무리 부속실장이고 경찰 내부의 감찰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핸드폰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네. 이것이 진실이라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그 핸드폰 내에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이제 열어보았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그 절차적 동의는 구한 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그 사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서실장 얘기는 그 동의가 정말 진심 어린 동의가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비인격적인 그와 같은 대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나름대로 그 이것에 불만을 품고 네.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또 제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네. 불복과 관련된 인권위에 그죠? 예. 이 당시 그 감사했던 그 감찰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 불법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경찰 내에서 그 감찰의 그 활동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끼는 식으로 이 감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